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 네. 자, 점심 식사 1시간만 늦추시고요. 1시간 더 들으시고, 아니면 뭐,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겠고요. 네. 자, 제가 이거 회색 옷을 입었는데, 밑에가 좀 번지고 있는데, 빨리, 관리 자료 화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쬐꼬맣게 보여야지,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반가운 분들, 9988 눌러주시죠. 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입니까? 교사 자격증도 없는데, 반갑다고 해주시네요. 어머, 생신 축하는, 저요? 제가요? 저한테 하시는 거 맞아요? 저 오늘 아닌데? 1월 8일이 왜 제 생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주민번호상으로는 1월 5일이고요. 지난번 작년에 그 12월 29일 날 제가 양력 음력이 똑같이 일치해가지고 처음 봤는데, 제가 태어난 68년도 이후에 양력하고 음력이 똑같은 날로 겹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한 보름 전쯤에 실제 생일을 했고, 원래 양력으로 보면 참 이게 제가 생일 체계가 복잡해요. 29일날 12월 29일날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일주일 늦게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바람에 1월 5일로 돼 있고, 해도 바뀌었고, 근데 그 수십 년 동안 근데 음력으로다가 생일을 맨날 해먹었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우신 대표님이시구나. 아이, 저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유생, 아니, 다 끝나고 1시간만 하고 끝나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고 있어. 세상에. 하여튼 제 생일도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네. 자, 나중에 뭐, 그때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까짓 거 뭐, 얘기 나온 김에. 자, 네, 박우신 대표님이 생일이었구나. 내일이, 그래요. 축하드려야겠네.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내일이 금요일인데, 축하드리고요. 이 시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자, 오늘 굿모닝 작전 7부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딱 알 것도 같기도 하고, 주제를 요렇게 잡아봤습니다. 뭐 앞서도 비슷한 얘기 있었지만, 오늘 주제는 반바로우 장세다. 반바로우 장세. 자, 이거 반바로우 장세 뜻이 뭘지 한번 맞춰가 볼게요. 반바로우 뭐 다 알지요? 뜻. 자, 여기다 올려주세요, 쭉. 자,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반바로우가 뭐냐, 뭐 다 아실 거지만, 쭉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뭔가, 반바로우. 발음하기 좋죠? 반바로우. 반바로우가 뭐냐, 그렇죠. 오늘 올라가는 거 딱 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뭐 뚫어주는 모습도 나왔고, 그죠? 그리고 바이오 쪽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들 쪽에서 또 강세 나오고 있고, 로봇주 질 수 없죠. 강세 종목들 꽤 여러 개 나오고 있고, 우주항공도 지금 날아다니는 거, 우주야말로 진짜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이노스페이스, 우주항공주들도 굉장히, 근데 되게 여기에 함정인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로켓 헬스케어는 이게 누가 보면 저는 로켓 같기도 하고 헬스케어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데, 자율주행도 괜찮은데, 자율주행도 나쁘지 않아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부 움직이는데, 일단 뭐 현대차가 마이너스 나고 있으니까 오늘은 자율주행이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반바로우 장세가 딱 맞죠.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이 네 가지 장세라고 보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으시면 빨리 딴 데 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계세요. 예. 자, 좋습니다. 제가 오늘 뭐 아침에 사실 미국장 보면은 제가 사실 아침에 가졌던 생각은 오늘이 약간 세론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리 봐도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나면은 좀 미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세론되기 쉽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한 2시간 지나고 나 보니까 아침에 한 1시간 정도는 맞았던 것 같은데 한 10시 반 넘어가고 이러니까 또 다시 하이닉스가 이제 그거죠. 지난번에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삼성전자 실적이 가늠이 된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튀어올랐는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이제 이달 하순인가 나올 거예요. 그 하이닉스의 실적이 또 누가 봐도 거의 뭐 가늠이 된다고 보는 거죠. 제 생각엔 거의 비슷한 금액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800조, 500조 시가총액은 차이가 난다? 근데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찍을 것 같아요. 원래 3분기에 별로 차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뭐 하이닉스라고 현격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HBM만으로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짬뽕이 돼 있는 삼성전자 실적에 거의 뭐 비슷하거나 버금갈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 아이디어라는 게 참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 아까 잠깐 초반에 삼성전자가 약간 세론 같은 느낌으로 빠질 때 하이닉스 한 2주나 있다가 실적 나올 때 야 이거 삼성전자 보면 진짜 잘 나올 건데 시가총액이 300조나 차이 난다? 이런 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뭐 하이닉스 질러 뭐 이런 판단이 드셨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미국에서도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해석 문제에 따라서 다우가 뭐 근 500포인트 가까이 빠지기도 했고 일부 기술주는 강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소리 잘 들리심? 어제 약간 깨졌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소리가 명쾌하고 쾌활하고 맑고 밝고 또릿또릿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한 서너 분만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고 계신지. 잘 들린다. 제가 이 목소리 하나는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도 괴롭고 뭐 여러 가지 괴로운 상황이 많지만 잘 들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더 이상 계속 잘 들린다로 번복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 정도면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좀 조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제보단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목소리보다 한 30%쯤 더 날카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슴에 이렇게 비수가 박힌다고 하죠. 뭘 좀 얘기를 들으면 그랬지라고 이렇게 짜릿짜릿하게 좀 반응이 좀 오기를 기대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가끔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니까 편안한 건 알겠는데 이게 사실 편안해 갖고선 안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팍팍 박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좀 기대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가다듬어서 하는데도 하다 보면 늘 부드럽대. 그래갖고 아주 불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근 50년 동안 들었던 목소리 좋다. 야, 이거 오늘 이거 제 뭐예요? 지금 얼굴이 눈이 정상이 아닌데. 좋습니다. 박혀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다우가 좀 많이 약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지금 뭐 중일 사이에서의 히토류 이슈도 있고 미중 간의 이슈도 사실 히토류잖아요. 10월달 정도에 이제 그 약간의 11월이죠. 경주회담에서 약간 유예를 해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뭐 관세에 대해서는 약간 표면적으로 우르렁거리는 게 이제 줄어들었는데 미국은 지금 계속 그 알아보고 있죠. 대안을. 중국의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이제 절박감을 가지고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뭐 원유도 원유지만 히토류 이슈도 있었고요. 또 뭐 그린란드 침공 얘기까지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린란드도 그 엄청난 땅에 뭐 사실 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제 그 잠재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에서 요새는 진짜 이게 옛날에 무슨 청나라 시대인지 무슨 시대인지 모를 정도로 아니 왜 강대국들은 그냥 막 쳐들어가서 뭔가 점령하고 이런 게 뭐 3년 전에 우크라이나도 그랬지만 러시아가 그냥 이런 시대로 바뀐 것 같아요 어느덧. 네.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옛날에 역사 시대에서 배웠던 그냥 뭐 삼국시대 아니면 뭐 중국의 청나라 원나라 뭐 이런 시대 같은 느낌? 예. 거란족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그런 느낌.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게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세계 그 약소국이나 힘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밑보이면 당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 어쨌든 히토류 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있어서 미국 주식 기준으로 본 히토류주들이 되게 세요. 어제도 오늘도 히토류 종목들이 되게 셌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 좀 셌다 이런 느낌으로 마감이 됐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로봇 어저께 굉장히 셌었고 오른쪽에 히토류 이슈가 어제 중국에서 그저께 저녁에 일본에다 대고 히토류 뭐 금수 조치 비슷하게 하면서 굉장히 이슈를 만들면서 어제 히토류 관련주들 뭐 연구자석 관련주들 강세가 나왔죠. 거기다가 뭐 이제는 이제 CS는 끝물이고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가 아무래도 사정권에 들어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이벤트니까 이게 결국은 JP모건 헬스케어도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다음 주 뭐 12일부터 15일인가 16일인가까지 하는데 끝나고 나면 뭐 소멸이 되는 이슈인데 여기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발표한다던가 메인 트랙으로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 오랜만에 간다든지 처음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기업들은 지금 되게 셉니다. 어제도 움직임들이 꽤 있었는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G2G 바이오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 이상 올랐고요. 뭐 D&D 파마텍은 절대적으로 세진 않지만 나름대로 메인 트랙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ABL 바이오는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한 그 상대 빅파마들 발표가 되게 여러 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온코닉 테라퓨틱스라고 있어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가 의외로 그 발표 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데 가서 발표한다라는 게 보통 쉽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 초청 받아가지고 이게 기업들 레벨이 다 있습니다. 공식 초청 받아서 가서 뭔가 하는 애들 있고요. 아니면 돈 내고 가서 그냥 하는 애들 있고 구분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정확히 모르죠. 뭐 얘네가 돈 내고 갔는지. 근데 적어도 이제 공식 초청 받아서 가는 기업들은 명단이 좀 더 나오고 뭐 앞에 나오고 또 메인 트랙 발표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공식 초청이죠. 그런 애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뭐 시장에 관심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뭐 흔히 말해서 삼성전자, 알테오젠, 뭐 셀트리온이야 매년 단골이었고 매번 발표하고 거의 그런 기업이라 뭐 이번 거가 특이하진 않겠죠. 근데 오히려 뭐 슈젤이라든가 D&D 파마텍이나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든가 또 뭐 지금 보니까 G2G 바이오라든가 지금 나간다고 손든 기업이 한 20-30개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는 그 리스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USB가 지금 복구가 아직 안 돼갖고 이따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복구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좀 살아있으면 내일부터 좀 편해질 텐데 복구가 잘 안 됐으면은 이게 다 새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괴롭기 짝이 없을 판국입니다. 이따 그 복구업체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잘 되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쨍쨍거리고 짜증난다고요? 예. 쨍쨍거리면 짜증난다고요? 예. 그건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예, 이게 박히는 목소리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생각보다 그러지 못해갖고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 예. 세상에 자치권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자치권이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쳐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린란디아 그 스웨덴인가 뭐 그 영으로 어쨌든 있고, 자치권 글쎄 이게 미국이 계속 어쨌든 뭐 무력까지도 생각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죽을 바에는 뭐 미국 쪽으로 귀속하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뭐 글쎄요, 이게 또 유럽 범유럽 쪽으로 봤을 때 이게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 어떤 식으로 좀 대결 양상 내지는 쉽게 뭐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트럼프는 지금 뭐 완전히 그 악에 바쳤죠. 왜냐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뭐 결국은 글쎄요, 11월 그 선거라고 지방선 그 걔네도 이제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거 전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그 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는 즈음하고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제 생각 올해 상반기나 뭐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뭐 안에 약간 괴로움을 바깥으로 풀어내는 그런 걸 다시 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베네수엘라 건도 어쨌든 터트려서 뭐 사상자 없이 거의 확 그 납치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예, 법원에 세웠다 이런 걸 갖고서 어쨌든 의시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겼잖아요. 트럼프는 현재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잖아요. 예, 지지율이 낮고 30%뭐 초중반 정도. 이렇게 되면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지금 연초부터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든 뒤집으려면 결국은 제가 봐선 제일 큰 틀은 뭐겠어요? 또 중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열심히 싸워서 박터지게 싸우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또 걸림돌이 있는 것이 내일 밤으로 예정돼 있는 그 관세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그게 내일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뭐 주변에서 그냥 뉴스화돼서 나오는 거 보면 1, 2심처럼 대법원도 이건 좀 불법이다, 제대로가 아니다라고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대법원의 이제 그 인원 구성상은 보면 트럼프한테 좀 유리한 것도 맞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끔 우리 법원에서 하는 왜 그런 결론들 중에 좀 희한한 결론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인데 뭐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는 이건 유지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일 밤 아마 우리 시장 끝나고 금요일 밤 넘어가서 토요일 새벽 사이에 언제쯤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파장이 있죠. 왜냐하면 그게 만약 무효로 판결받게 되면은 우리 그 미국에서는 미리 걷어놓은 뭐 200조를 일단 나눠줬다가 뭐 다른 조항으로 다시 걷게 될지 모르겠지만 즉시 반환에 대한 명령이 내려올 거라서 200조 원 넘게 받아놓은 관세가 다시 원위치 된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관세를 냈던 나라들한테는 어떤 거냐라는 관점인데, 어차피 다시 낼 거 들어오는 뭐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고관세를 맞았던 나라들한테는 일단 뭐 돌려받을 수 만약 있게 됐다고 하면 뭐 환호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우선 미국장은 제 생각에는 글쎄요, 관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꾸역꾸역 올랐는데 관세가 원위치되면 더 좋은가라고 반응이 나올지, 아니면 이 혼란함을 어찌하면 좋을지라고 하면서 좀 우왕좌왕할지라는 부분인데,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에서 이미 그런 결과값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모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너무 박빙으로 결을 문제냐, 아니면 누가 봐도 뻔한 결론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냐의 관점인데, 뭐 시장이 다행히 어느 정도 뭐 불법이다라는 쪽으로 나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 뭐 어제 오늘 밤 이럴 때 별로 반응이 없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밤 정도에 그 다우가 500포인트 내린 게 물론 뭐 경제 지표 가지고 반응이 나왔겠지만, 미국도 뭐 우리가 모르는 오늘, 그러니까 내일 밤이에요. 내일 밤 기준으로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그런 것도 처음 겪을 테니까.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보는 장면과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게 맞는지 시장이 좀 다소간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 드리고요. 뭐 수주 실적 좋은 애들, 뭐 이런 애들도 움직임이 좀 있는 그런 장세가 지금 짬뽕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전자는 잠깐 플러스 나다가 이제 다시 보합권이고, 하이닉스는 아침에 잠깐 주춤하다가 한 5%쯤 올라 있습니다. 맥쿼리라고 뭐 나름대로 꽤 큰 아이비인데 이쪽에서 너무 일찍 팔지 말라고 삼성전자 24만원, 뭐 삼성 하이닉스가 112만원까지 바라보는 주장이 어저께 뭐 오후에 좀 들려왔거든요. 메모리 부족이 28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방 팔 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추천 계속 하고 있고, 하이닉스 올해 순이익이 100, 영업이익도 아니에요. 순이익이 100조를 넘길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이제 것들 보면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이제 환호성을 지를 만한 이슈죠. 24만 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세.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100만 원 리포트 국내가 한 2달 전에 이미 나온 적도 있지만 112만 원까지 불러대는 거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저 정도 가격까지 갈 거니까 팔지 말라는 뉘앙스로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저 가격에 사는 사람은 왜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가격에 사는 사람은 왜 있죠? 24만원까지 간다고 써놨는데 저게 최종 목표가면 저 가격에 누가 사냔 말이에요. 24만원에 물론 사는 사람 나오긴 나오겠는데 저 가격까지 진짜 가면 진짜 저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또라이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24만원이라는 매수가를 한번 내 계좌에다 기억하고 싶어 이런 거 아니면은 누가 저런 가격에 사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저 가격을 가거나 뛰어넘을 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생각해 볼 문제긴 하죠. 저 가격까지 가는데 너무 일찍 팔지 말라고 하는 건 뭐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신나는 뉴스인데, 진짜 누가 저 가격에 살 거냐라는 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죠. 우리가 이제 목표가가 저 위에 있는 뭐 종목들이 다 있는데 그 가격 간다라고 하면 물론 근처 가면 또 목표가를 올리긴 해요. 이거 더 올라갈 거니까 더 올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한 20만원을 진짜 넘고 하이닉스가 한 96, 7만원 가고 이러면은 뭐 물론 25만원짜리 뭐 120만원짜리 이런 리포트도 또 등장하겠죠 아마. 우리가 뭐 딱 그렇게 딱 애누리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팔자? 이 다 팔면 누가 사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참 약간 그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갖고서 저기까지 갖고 넘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좋은데, 뭐 지금보다도 이제 괴리율이 크니까요. 삼성전자 10만원 더 올라야 되고 뭐 하이닉스 3, 40만원 더 올라야 되니까 열심히 사라는 동료의 의미가 맞긴 맞는데, 진짜 저 가격 정도까지 누구든 엎어덮어 해가지고 올리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그 내가 끝단에 내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못할 짓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아까 7시 한 40분쯤에 나왔어요. 37분에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치기 때문에 그냥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만 나왔지 각 그 부서별 뭐 DS 부분, DX 부분, 뭐 SDC 부분 이래갖고 지금 추정치 자료는 나오는데 이게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회사는 발표한 건 93조의 매출과 영업이익 20조 이게 전부입니다.
순이익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순이익 계산도 안 되니까. 지금 이거 그냥 그 지난 12월까지 한 걸 가지고 가결산해 가지고 그냥 급하게 만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래서 이달 하순 정도에 다시 확정치가 나오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분기 발표되는 분기 달에 초반 한 열흘 안쪽에서 추정치가 발표되고 그 달이 끝나기 전에 확정치가 발표되는 그런 식이라서 제가 봐서는 어쨌든 20조니까 지난번 지지난번 분기 그 추정치 이후에 확정치 보면 약간 올라가서 확정치가 나오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20조 뭐 3천억 5천억 이런 식으로 끝다리가 조금 더 붙어서 끝날 확률이 높으니까 어쨌든 컨센서스가 뭐 18조 19조였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깔끔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끝자리도 없이 20조냐 딱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는 사실 대체거래소부터 약했죠. 한 0.5에서 1% 사이 마이너스 나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마이너스 한 1시간 정도 나오다가 하이닉스가 이제 확 돌면서 나도 이러면서 이제 뭐 보합 플러스 조금 내다가 지금 다시 살짝 마이너스 플러스 뭐 보합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입니다. 어쨌든 실적은 지난 분기에 12조였는데 이번에 20조가 나왔으니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는 맞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 카운트 되고 있는 이번 분기의 실적은 뭐 최소 지금 25조에서 30조 뭐 그 정도까지 봅니다. 근데 제일 많이 불러대는 데가 148조까지 불러대는 데가 있어서 뭐 그런데 기준이면 거의 뭐 한 35조씩은 나와줘야 4번 합치면 한 15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 140조에서 150조? 뭐 그렇게 불러대는 데도 일부 있고요. 심지어 하이닉스도 148조를 불러대는 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그 수익 그 수치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다. 자, 거기다가 메모리 쪽으로 이게 1등 업체는 아닌데 그 대만의 나냐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매출이 12월 달에만 5배가 됐다. 이게 5배만큼이 있어서 팔렸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 예전에 100원에 판 게 뭐 서너 달 사이에 뭐 300원, 400원 이렇게 돼가지고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대만의 이런 뭐 중소권 기업들조차도 이렇게 단기 상승을 노릴 수 있을 만큼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거 보면은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짜 실적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렵지 않게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가안이 나왔고요. 하이닉스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이닉스 쪽으로 몰려가는 흐름이 나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어제 아침에 보면 미국에서도 그 샌디스크라는 그 뭐 USB 만든 회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 고장 나가지고 복구 맡기고 혹시라도 건질 게 있으면 이제 백업 하려고 USB를 또 하나 샀는데 똑같은 사양의 샌디스크 USB를 샀어요. 웨스턴 디지털은 이제 HDD 쪽으로 또 유명한 회사고요. 자, 이런 스토리지 관련주들 크게 또 올라가고 있고 올해도 SSD가 40% 이상 올라간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포모 현상이 개인들한테 일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사 제목 중에 뭐 6, 7만원, 8만원에도 안 샀던 삼전을 참다 못해 14만원에 샀다. 이런 뭐 인증글이 또 있고 또 9달 새 2배가 뛰었는데 코스피가 말 그대로 2,200~300에서 4,500~600이 됐으니까 전망치를 당연히 5,000 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맞다라는 주장도 있고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런 흐름을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포인트는 얼마일지 뭐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가고 나서 어느 미상의 시점에서 점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엔 어느 정도 또 내려오는 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계속 이렇게 개마고원이라고 하죠. 개마고원처럼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평평하게 그냥 한 2, 3년 있으면
뭐 그 뒤에 뭐 28년도까지 괜찮고 있다가 28년도 이후에 미끄러지면 2, 3년 그냥 계속 적어도 이 가격이다 그냥. 그러면 아무 뭐 문제나 그래도 못 참을 수 있겠죠. 왜? 왜 올라왔더니 더 올라오고 나서 더 안 가냐? 뭐 이럴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잔파도가 있으면서 그냥 어떻게든 버틴다 이것도 좋은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쭉 올라오면 고점을 치고 뭐 조금 더 올라갈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급전직하 내려가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뭐 5천이 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24가 될지 25가 될지 뭐 19만 9천 원이 될지 어쨌든 올라가는 그 상황 다음에 고점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는 어느 시점에서 딱 찍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좀 황망하게 빠져버린 그런 현상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고점에서 늘 잘 팔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불가능하다고요. 왜? 고점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팔아요? 못 팔죠. 오늘 오르다가 어제처럼 오르다가 잠깐 주춤했을 때 고점이야 라고 생각하고 팔았더니 오늘 어쨌든 아까 그 최고점 기준으로 오늘이 더 올랐네 이렇게 보시면 어제 판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아까 또 신기록을 기록했는데 제 생각엔 세로닉이 오늘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아까 기준으로 한 4, 50 올라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욕먹기 딱 좋은데 저는 주장대로 생각해보면 오늘 저는 두 가지가 걸려요. 하나는 삼성전자 실적으로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거 이게 결국은 하나가 이제 걸림돌이고 약간 이제 절정의 뉴스가 나왔다는 느낌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내일 밤에 그 관세 이슈 가지고 미국에서 좀 요동 칠 것 같아갖고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사실 오늘 아까 아침에는 뭐 주춤했으니까 처음부터 그랬나 했다가 다행히 한 6, 70 올라주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살짝 어제 고점보다 몇 포인트 더 올려놓고 결국 4,600 아까 뭐 15인가 뭐 그 정도까지 보여준 것 같은데 지금 또 보면은 또 고점에서 한 3, 40 밀렸거든요. 27포인트예요. 지금 정도. 아까 한 60몇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보면 뭐 며칠 전에는 왜 아주 그냥 봉이 그냥 우뚝 써가지고 애누리 없이 뭐 90포인트, 110포인트 막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어제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끝났어요? 쭉 오르다가 윗골이 달았는데 오늘도 지금 보면 위로 좀 오르다가 지금 글쎄요 뭐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윗꼬리를 달고서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꼭 나쁜 징후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막 기세 있게 올리다가 또 워워대고 계속 스프링을 좀 당기는 느낌이 있기도 한데 약간 또 그런 해석도 있지만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4,600선 정도에서는 약간 차익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못 버티는 거지. 그리고 재료도 절정의 재료가 다 소진됐다 이렇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장세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봐선 어제와 오늘 사이 4,600 정도가 저는 계속 좀 뭐 눈에 밟히는 건 어차피 처음 보는 장세라 그냥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4,600이라는 게 고점이라고 지금 얘기해봤자 뭐 내일 4,700 넘어가면 아유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몇 달 있다가 5,000 넘어가면 뭐 그때 지수도 낮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 지금 어쨌든도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지수라서 지금 4,600에서 만약 한 2, 300만 조정받아도 또 여러분들 계좌가 또 후덜거리거든요. 원래 우리가 꾸역꾸역 올라갈 때 그만큼 이상으로 잘 벌어놓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삐끗대 가지고 장이 만약 여기서 한 2, 300 조정받는다 올라온 게 있으니까 조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한 2, 300 조정받잖아요. 그러면은 요새 또 막 쭉 벌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까먹어요. 한 500 오르고 200 조정받는데 다 까먹는다니까. 왜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주도주는 끝까지 오르고 늦게 제일 앙탈부리다 빠지는데 우리가 소위 좀 대충 갖고 있는 종목들 진짜 주도주 아닌 애들은 올라갈 때 찔끔이고 내려갈 땐 선두거든요.
그거는 우리끼리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그 왜 재경부서 이런 데다 물어보셔야죠. 그걸 왜 우리끼리 고민을 해. 예. 코스닥 대책은 언제 나올 거냐, 이거 우리 다 모르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야지. 예. 금융위에다 전화해보고, 예.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끼리 모르는 문제를 상상력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 주준대요 이러고서 회사에다 전화해보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이걸 여기다 물어봐. 무슨 일이 있냐고. 예. 그 2,500개 종목에 대한 무슨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회사 IR 담당자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예. 거기다 물어보셔야죠. 여러분들이 당연한 권리인데 잘 이용을 안 하세요. 저도 어쩌다 하는 정도지 뭐 잘 안 하지만, 그냥 그냥 나 혼자 들어갔다 물리면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어떤 뭐 악재적인 이슈가 나왔거나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면 사실을 제일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회사 IR 담당자예요. 예. 근데 이제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피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전화 안 받고 어디 출장 갔다 그러고 그냥 전화 안 받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전화가 하도 오니까. 그런 케이스 아니면 그냥 평범한 정도의 어떤 뭐 들어가기 전에 뭐가 궁금하다? 나름대로 대답이 좀 옵니다. 뭐 숫자를 잘 불러주진 않아요. 그게 이제 누구한테만 딱 알려주는 건 규정 위반이라서 뭐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웬만큼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과거에 한 20, 30년 요 사이에 뭐 아주 많은 횟수로 뭐 기업 탐방 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연락해가지고 뭔가 좀 들은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작년 그 봄, 여름쯤에 그 Y바이오로직스라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려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던 종목인데, 그거 초반에 10,000원 초반에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주춤됐을 때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예전에 몇 달 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통화가 안 되고 나서 담당자가 한 2시간 있다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인데 제가 받았더니 Y바이오의 그 CFO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 담당자, 이사님, 뭐 전문가, 상무가, 전무님이었던 걸 기억하는. 이 양반이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한 30분 통화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제가 Y바이오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보진 않았지만 확신을 가지고 그 뒤에 자주 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LG화학에서 와가지고 CFO 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 짜잘한 회사에 LG화학에서 뭐 하던 사람이 와서 뭘 한다더라. 그리고 되게 열심히 그 텔레그램 같은데 막 그 자체 채널도 만들어서 홍보도 엄청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막 이것저것 올리기도 하고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하여튼 내용도 잘 파악은 어렵지만 그래도 바깥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좋아했었는데, 결국은 10,000원짜리가 29,000원까지 갔고, 최근에 뭐 20,000원 근처까지도 내려왔다가 어제 또 세게 올라가면서 26,000원대. 저는 뭐 이게 끝은 아니라고 보고, 올해도 아마 가면은 한 4만원, 5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 5만원까지 한번 갖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전 판단해요. 어제 제 우시바이오 CDMO 얘기, 제가 그 아침에 그 공시가 나왔길래 우리 방에서 이거 되게 좋은 재료인데 왜 3%지 그랬는데, 오후 되니까 앞에 일자가 붙어서 13%가 올라가더라고요. 확실히 좋은 녀석은 어떻게든 또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자, 어쨌든 삼성을 향해서 지금 뭐 많은 구애와 목표가 뭐 올리는 거, 또 참다 못해 뭐 5, 6만원, 6, 7만원에 안 산 거 14만원에 샀다, 20만원, 18만원까지 간다니까 또 한번 뭐 믿고서 가보자,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덧 이런 이제 심리 지표들이 포모 현상으로 대변이 될 때쯤이면 사실 좀 주춤거릴 수가 있죠.
계속 그런 움직임이 좀 2, 3일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내일 우리장 끝나고 미국 쪽에 변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반발 호우 중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CES는 이제 끝물이고, 관점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갑니다. 12일부터 열리는 행사고, 여기에서 주요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뭐 삼바, 셀트리온, 알테오젠, 슈젠, D&D 파마텍이 일단 기본 발표 회사예요. 그리고 나서 파트너서 발표는 이제 ABL이 여러 군데 그 일리아 릴리 비롯해서 뭐 머크라든가 기술 이전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사노피도 있고. 그 회사들이 발표할 때 이제 거명이 되면 그것도 행복하죠. 또 한올 바이오파마, 보로노이, 앱클론 같은 애들도 주시를 좀 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자료 보니까 이제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2년 연속으로 공식 초청받았고 연쇄 미팅 계획까지 잡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삼바나 셀트리온, 알테오젠급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제 조금 신박한 게 D&D가 어떻게 들어갔지? 온코닉 정도가 어떻게 들어갔지? 이 정도가 좀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보면 뭐 G2G 바이오가 20%대 상승이기도 하고 한데 앞으로 뭐 날수로 보면 며칠 좀 남았기 때문에 뭐 발표 시점이라든가 뭐 그 후에 이제 후 결과가 뭐 좋았다더라 이런 이제 회사들이 갔다 와서 그런 거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몇십 군데랑 미팅을 했다든지 이런 거 가끔 소 기사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건 뭐 공식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애들이 뒤늦게 좀 조명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이제 1월 달에 끝나도 바이오는 3, 4월 또 AACR과 아스코라고 하는 미국의 그 암학회랑 임상종양학회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쪽으로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Y바이오 같은 경우는 AACR의 포스터 3종인가 발표가 게재인지 발표인지 예정이 돼 있다고 어제 제가 내용을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가는 기업들의 관점에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는 아니구나. 그렇게 보이고, ABL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사들이 워낙 발표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이전 그 ABL에서 이전 해간 그 기술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내용들,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ABL한테 뭐 호신호가 되지 청신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 자, 그리고 현대차 어저께 15% 올랐죠. 시간에까지 해서. 야, 이게 이제 로봇의 대장주 같은 느낌? 로봇주로 변신했다. 자동차가 아닙니다. 나는 로봇입니다. 사실 그 테슬라도 지난번에 로봇택시 발표할 때 아임 로봇인가? 뭐 위 로봇인가? 하여튼 그렇게 위에 그 이름을 달아서 우린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봇택시라고 이제 이름도 붙였고 한데 그게 그냥 자율주행 택시 개념이 아니라 진짜 바퀴 달린 로봇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이번에 신고가를 썼고 역대 최고가 나온 건 결국 로봇이라는 개념으로 회사가 올라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로봇의 관점, 또 엔비디아의 이제 뭐 비공개 미팅이 있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이슈가 있나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는 뭐 아침에 잠깐 반짝하다가 조금 주춤하지만 또 현대 위아라든가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뭐 사촌 회사쯤 되는 HL 만도 이런 것들의 또 직간접적인 영향력, 또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 뭐 경창산업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움직이는 것들도 꽤나 좀 간헐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리된 것처럼 국내 그 로봇 관련주 분류 보면 뭐 되게 다양한 섹터별로 로봇주들이 분류가 돼 있고, 아까 제가 아침 뉴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현대기아차가 라스베가스에서 임원회의를 대규모로 하는데 주제가 무인공장,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현대기아차는 뭐 나름 아름대로 결국은 인건비 문제, 또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쓰면서 뭐 3월 달에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노란 봉투법의 문제가 사실 제일 좀 첨예하게 와닿는 기업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사실 뭐 삼성도 노조가 최근에 있지만 삼성 노조 뭐 그렇게 막
전투적이고 세단 얘기 못 들으셨을 텐데, 사실 현대차 뭐 기아차 노조는 사실 그런 산별 노조나 뭐 민노총 뭐 한노총 이 뭐 아까 안에서도 주력 아닙니까? 주력 인원들도 되게 많고 강성이기도 하고 또 이게 노조 운동의 뭐 표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뭐 진짜 뭐 나이 드신 분도 퇴직하고 이게 신규 일자리 물론 뭐 지금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서 앞으로도 신규 많이 뽑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도 결국 비율로 보면 계속 뭐랄까 일하는 직원들은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제 생각은 표면과는 다르게 뭐 5천 명이 퇴직하면 뽑는 건 뭐 2, 3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고용 전체 인력은 줄어들고 그것들을 로봇이 대신하고 스마트 팩토리가 대신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려고 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자, 그리고 뭐 라이다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쪽 뭐 자율주행하고 로봇하고 이제 현대차는 약간 좀 믹스가 돼 있어요. 자율주행 차 개념이 있고 또 아틀라스로 대표되는 로봇 개념이 있고 또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정선 회장이 삼성 찾아가갖고 로봇 청소기랑 자기네 그 플랫폼하고 협업해서 절대 뒤집히지 않는 뭐 로봇 청소기 만들자 이런 거. 사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 일일이 못 얘기 드리지만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대단한 이제 성과를 올린 것처럼 이제 포장이 돼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기사 중에 찾아보면 중국 로봇들 진짜 미칠 정도로 기능들이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훨씬 세련됐고 뭐 로봇 청소기에도 여러 기능들 붙어가지고 이미 뭐 진짜 뭐 뒤집히지 않는 청소기 뭐 이런 식의 개념들까지 붙어서 이게 진짜 옛날에 그냥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아유 어디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니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만 붙어도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뭐 파키스탄 이렇게 붙으면 오히려 더 하품으로 치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만 붙어도 다행이야 이러고 앉았는데 자 지금 시장은 코스닥은 약간 마이너스 살짝 나 있고 코스피는 아까 최고치 올랐던 거에 한 반절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일단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다. 예. 네, 하여튼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로봇으로 변신한다 이거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러바 아까 반바 로우인데 지금 반도체 바이오 또 로봇주까지 대충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남은 게 우주예요. 우주도 참 이게 좀 지겹다 할 정도긴 한데 야 근데도 오늘 또 올라가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버무려져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뭐 방산 쪽부터 분위기가 좀 잡힌 게 있죠. 트럼프가 미국의 방산업체들한테 연구개발에 안 쓰고 왜 자꾸 배당 주고 자사주 사느냐 이라고 이걸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했다고 하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트럼프의 생각이 맞긴 맞는데 증권시장론 쪽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악재죠.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많이 사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해다오라고 주주들이 바라는데 그걸 하지 말고 연구개발하는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주가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주가들이. 근데 결국은 그게 그렇게 쓰이게 돼서 만약 뭐 연구개발 더 해야 된다고 하면 가뜩이나 이제 우리나라 무기들 잘 나가고 있는 거 미국도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있을 터인데 뭐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무기들이 더 좋아진다라는 게 뭐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 놓고 보면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쟤네들 그동안 그 연구개발 많이 안 했구나. 이게 사실 뭐 개발하라고 행정명 사인하면 바로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오히려 오늘 방산주들이 미국의 저런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로봇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중국 대비해서 산업용 로봇이 뭐 4분의 1밖에 안 된다면서 빨리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행정명을 내렸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몰랐던 사람들한테도 와, 미국이 산업용 로봇을 4분의 1밖에 없어, 중국보다. 뭐 넘버원의 나라인데 로봇은 뒤지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이런 그 방산 쪽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자꾸 만천하에 공개되는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거기에다가 우리 국내 이슈로 누리호 5호기가 올해 3분기 발사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또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스페이스 X에 또 약간 진절이 나는,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역시 IPO 기대감 때문에 우주항공주가 동방 강세다, 이런 표현이 또 기사 헤드라인에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제일 사실 엄청난 회사는, 이번에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텐데, 저는 뭐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당연히 비츠로넥 스택이에요. 오늘도 매매했거든요. 오늘도 몇백 원 치기하고 매매하고, 마이너스 좀 깊게 사가지고 플러스에 잠깐 팔고 나왔는데, 이 종목은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올 때 한 10,000원부터 해서 20,000원까지 얘기 드리면서 한 7, 8번 매매를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났을 때 사서 높게 팔고 이런 걸 한 7, 8번 최근에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요새 진짜 히어로는 뭐 얼마 전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였지만 지금은 완전 히어로가 얘예요. 이노스페이스. 이게 열흘 전에 사실 평지풍파가 만들었던 거죠. 브라질에서 발사했는데 1분 날아가다 떨어져갖고 거의 상한가 가다가 하한가로 끝난 종목인데, 하한가 근처까지. 근데 얘가 16,000원 하다가 10,000원까지 깨졌었는데 이게 지금 20,000원 됐어요. 한 7, 8일 만에. 와, 이게 상반기에 다시 발표한다, 그런 게 이제 하루 이틀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발사를 이렇게 자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는 거죠. 나라에서도 이것도 밀어준다고 아까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원도 해준다 이래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주도 여러 가지, 뭐 제노코가 올라갈 때도 있고 캔코가 올라갈 때도 있고, 뭐 비추로가 또 세게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는 제가 분기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기업으로 자주 말씀드리는 거 이거죠. 로봇주 중에 마치 그 원희골딩스 같은 느낌인데, 얘예요, 얘. 계양전기. 이게 제가 봐선 거의 제2의 원희골딩스 같습니다. 제가 봐선. 지금 이미 바닥 1,500원에서 지금 9,000원까지 올랐거든요. 한 6배 가까이 올랐는데, 야, 이거 뭐 누가 그렇게 뭐 이름 걸고서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양전기가 로봇 테마로 묶이면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제가 봐서 거의 작년도에 원희골딩스급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원희골딩스가 결국 17배인가 같잖아요. 작년 초 대비해서 작년 말까지. 거의 유사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희홀딩스가 진짜 이제 1년 내내 뭐 그냥 쭉쭉 올랐다 이건데, 요새는 오히려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이 그래프는 뭐 작년도에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거 여름에 5,000원이었는데 겨울에 50,000원 된 거고, 그 뭡니까, 작년도 1월달 이럴 때는 2,000원짜리였단 말이에요. 2,000원짜리가 50,000원 된 거예요, 결론이. 근데 제가 좀 보기엔 얼마 전부터 사실 계속 불러댔는데, 계양전기가 이게 1,000원짜리가 지금 9,000원 됐는데, 아까 10,000원도 넘었었거든요. 근데 벌써 10배잖아요. 며칠 안 됐는데. 거의 제2의 원희홀딩스 같은 느낌이 확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주도 어제 제가 리포트로 아침에 회원방에서 소개드린 종목이 이거였어요. 알메기가 우주항공 섹터의 샛별이다, 이런 리포트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얘 아침에 조금 주춤하다가 상한가 갔죠. 그리고 오늘도 아까 보니까 좀 세게 올라가고 그러던데, 알맥도 어쨌든 이게 우주항공 섹터로 묶여가지고 갑자기 어제부터 난리가 났어요. 평소에 거래가 한 5,000주 6,000주 되는 녀석이 어제 뭐
100만 주인가 50만 주인가 그렇게 거래되면서 하여튼 거래량도 터지면서 새롭게 좀 조명받는 우주항공주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일 관계 쪽으로 해서 어제 이제 히토류가 강했다가 오늘은 좀 선별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간밤에,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 버전으로 히토류를 비롯한 1000개 품목에 대한 뭐 금수 조치 비슷하게 내렸는데, 또 하나 어제 저녁에 일본산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한다 이런 이슈가 또 나오면서, 야, 이게 하루 하나씩 불러대네 뭐 이런 느낌이 있고, 뭐 추측성 기사지만 뭐 일본에서는 포토레지스트 원래 한 2, 3주 전에 이제 수출 통제한다, 약간 이제 건별로 허가 내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높였었는데, 일본에서도 뭐 특별한 지금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뭐 굽신굽신할 게 아니고 맞짱 뜨겠다고 하면 아예 그냥 우리도 포토레지스트 안 보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이제 자존심 싸움이 지금 한창 벌려지고 있는 거, 뭐 거기에서 일부의 낙수 효과. 우리 대통령은 어제 굉장히 교묘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여기 끼어들 때 끼어들 건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야, 우리나라 수사로는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는 좀 지혜롭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뭐 어느 쪽 편드는 게 뭐 어디한테 유리하겠어요. 예, 내 편 아니면 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게 이러는 게 차라리 낫지. 근데 이제 계속 암묵적으로 욕을 하겠죠. 너 어느 쪽 편이니 너. 예. 자, 제노코도 16% 올랐네요. 우주항공 쪽이 뭐 만만치 않습니다. 이노스페이스도 13%, 로봇도 세고 우주도 세고 바이오도 세고 반도체도 세고. 근데 지수는 뭐 처음에 우리 4,300, 400 갈 때 하루에 한 90, 100씩 올라갔던 거. 사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오늘이 100 이상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분기 최대 수익이,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근데 시장은 항상 거기에 또 노림수가 있는 거죠. 다들 오늘 제일 높게 간 거 맞죠? 아까 4,600 뭐 10 몇 가지 갔으니까 어제 고점을 돌파해서 최고 나왔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또 4,570대로 좀 주저앉았으니까 시장은 이제 약간 단기 피로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삼성전자 실적으로 웬만큼 볼 수 있는 수준 다 봤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하이닉스 실적은 아무래도 뭐 조금 있어야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하여튼 제가 우선 코스피 기준으로 4,600 요 언저리에서 일단 조금 눈치 보기 내지는 고점 인식에 대한 차익 매물 이런 것들을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 초반에 드렸는데 관세 이슈가 있어요. 내일 대법원의 판결이 내일 아마 우리 밤 시간으로 내일 되게 늦게 있을 거라 이제 우리 주말 끼고 이 뉴스를 받을 것 같은데, 자, 지금 1, 2심은 위법이라고 했고, 대법관들은 성향은 친트럼프가 많은 거 맞는데 법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분명히 이거는 국회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를 결정하고 뭐 매기고 이럴 건 아니다라는 관점이 설득력은 있어요. 근데 이제 대국적인 차원에서 혼란 방지용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저도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위법으로 판결이 나면 좀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뭐 우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 이거 기껏 냈더니 도루 돌려받게 생겼다. 근데 좀 있으면 다른 법으로 다시 내라 그러겠죠. 트럼프는 그럴 사람인데, 하여튼 미국은 다시 어쨌든 나눠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혼란돼.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소송 엄청나게 할 거거든요. 그런 이슈들에 맞물려 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내일도 물론 찾아뵙겠지만 오늘 내일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좀 수익을 챙길 것들이 있으면 고점에서 좀 챙기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약간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뭐 내일까지는 일단 좀 고점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30분 가까이 됐으니까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금요일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들어주신 천여 분의 우리 구독자님과 팬클럽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밤에 야간 방송을 9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밤 10시 반에 공개 방송 일정이 있으니까요. 뭐 유튜브 또는 와우넷 플랫폼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죠, 여러분. 맛점하세요. 오늘 추운 날이라는데 따뜻한 국물 요리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조용해. 다들 주무시는 것 같아. 목소리가 부드럽다 그러더니 다들 주무셔 지금. 예. 그래요. 예. 본방은 오늘 밤 9시고요. 공개방송 10시 반입니다. 오늘 밤. 네.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